자, 3학년 거 같이 봅시다. 3학년 73쪽이요. 73쪽. 73쪽을 펴시고요. 같이 좀 봅시다. 3학년 1학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거든요. 근해 공식. 그죠? 근해 공식이 중학교 대수단원의 최종 목표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그죠? 그리고 근해 공식이라는 건요, 고등과정에서 안 배웁니다. 2차 방정식 끝이에요. 2차 방정식 끝이고 3차, 4차 방정식 근해 공식은 안 배웁니다만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뭐 왜 안 배우는지는 별로 필요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걸 탐구시키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에 비해서 얻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만약에 5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존재했으면 아마 3차, 4차 방정식도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5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해 공식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어서 5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 없다는 걸 탐구하는 학문이 현대대 수학. 대학 가서 수학을 전공하시거나 뭐 수학 교수님이 되실 분들은 뭐 현대대 수학을 뭐 2년, 3년 동안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뭐 증명하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과정에서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차수를 떨어뜨리는 것만 배우죠.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근해 공식이 중요하다. 자, 3학년 1학기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무리수와 실수가 나오죠. 무리수와 실수. 그 전에는 뭐 배웠어요? 유리수까지 배웠잖아요. 그죠? 유리수까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무리수와의 발견인데 이런 게 왜 나오냐면 이게 그 역사발생적 원리로 수학을 배워서 그래요. 뭐냐면 꼭 역사발생적 원리랑 100% 일치하진 않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확장되어 나가거든요. 처음에 너네 뭐 배워요? 자연수 배우죠. 자연수. 자연수 배우고 영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음수 배우죠. 그 다음에 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음수 곱하기 음수.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되는 이유 혹시 알아요?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되는 걸요 설명하는 게 수학 뭐 교육을 전공하시면 막 3가지, 4가지로 배웁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뭐 빗쟁이로도 배우고 뭐 바둑돌 같은 걸로도 배우고 막 하여튼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은 수직선 모델이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곱하기라는 게 결국에 뭐예요? 곱하기가 더하기를 여러 번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원래 3번 곱하면 이거 뭔데요? 마이너스 1방향으로 3번 가 뭐 이런 거죠.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건데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더하는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더하는 건 그냥 마이너스 그대로.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꽂혀지면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3번 더해.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3번 더해 하면 3으로 가겠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뭐 이게 제일 낫지 않나. 그래서 뭐 우체부 모델이 있어서 막 우체부가 돌아다니면서 요즘에는 은행이 이제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우체부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걸 정리를 해줬나 봐요. 그래서 우체부한테 뭐 내가 빚이 있는데 뭐 빚을 또 빚내고 뭐 이런 그런 걸 하는데 굳이 그런 걸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방향으로 벡터로 생각하시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처음에 유리수까지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리수 배우죠. 선행 배우시니까 고등과정에서 뭘로 확장돼요? 무리수 다음에 뭘로 확장돼요? 허수로 확장되죠. 허수. 그래서 중학교 단원과 중학교까지 배운 학생과 고등학교까지 배운 학생이 답이 달라. 답이 다른 게 뭐야? 중근. 2차 방정식의 중근 가지는 경우는 근이 몇 개야? 1개.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근이 몇 개야? 없어. 이렇게 답변하는 애는 중학교 과정에 있는 애죠.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애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애는 근이 몇 개야? 2개. 허근 2개. 판별식 D가 0인 애는 근이 몇 개야? 2개. 중복된 근 2개. 그죠? 뭐 실근이야 당연히 2개 똑같을 테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대수학의 기본 정리잖아요. n차 방정식의 해는 n개다.
뭐 그건 대학과정 가면 배우실 거고. 그래서 뭐 그까지 가는 거고. 뭐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0이 짝수야? 0은 짝수인가요? 홀수인가요? 자신이 없으시죠? 왜 자신이 없는 줄 알아요? 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되게 모범생이라 그래. 초등학교 때 모범생인 애들은 이거에 대한 답변이 약간 흐려집니다. 흐려진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 0이 자연수냐 홀수냐 짝수냐를 묻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0은 홀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니야 라고 답변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의 그 짝수와 홀수를 나누는 범위 자체가 자연수 범위에서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확장되냐면 중학교 때 확장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교육 과정에서의 정답은 그죠? 자연수도 아니고 자연수 범위에서만 하니까 0은 짝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니야 라고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 그런 걸 배우셨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다기보다는 범위가 작을 때는 그게 맞는 건데 범위가 확장되면 틀린 거잖아. 마치 허근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인지 구조의 불균형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불균형이 오면 빨리 제대로 익혀야 돼. 0 짝수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거나 1인 거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 그러면 음수도 짝수가 존재하죠. 맞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거 짝수 존재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집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확장되어 감에 따라서 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확장하셔야 되고 과학도 마찬가지잖아. 과학도 그죠? 중학교까지 배우면은 원소의 최소 단위가 뭐야? 원자? 과학 안 배워요? 원자가 최소 단위 아니에요? 몰라? 물질의 최소 단위 뭔데? 뭐 그 성질을 갖는 최소 단위가 뭐야? 뭐 쪼갤 수 없는 뭐 돌턴의 원자설인가요? 그거 하면 원자가 제일 작잖아. 근데 현대 과학 하면 그거 쪼개잖아. 쪼개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쪼개죠. 핵물리학자 아닌가요? 네, 그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더 하면 더 나눠지잖아요. 쿼크요? 퀴크? 퀴크는 뭐죠? 퀴크는 배고픈 거 아니에요? 퀴크? 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처럼 무리수의 발견이 있죠. 그래서 정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유한계를 대상으로 세는 과정에서 일어난 추상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추상성이라는 게 자체가 수학의 굉장한 특징이거든요. 추상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1 더하기 1은 2인 걸 배웠는데 주로 사과 더하기 사과는 뭐 사과 2개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안 배웠어요? 뭐 하여튼간. 근데 사과가 1을 대신하는 거지 사과 자체가 더해지진 않죠. 그쵸? 사과 더하기 사과는 큰 사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방울 하나 더하기 물방울 하나는 큰 물방울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사과랑 사과는 똑같은 대상이면 뭐 사과랑 뭐 배랑 더하면요? 그건 크기가 좀 비슷하니까 그럼 사과랑 참깨 하나랑 더하면 2개예요? 뭐 그런 건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추상적이라는 게 그냥 그 대상의 속성을 그냥 개수로만 따진 거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추상성에 대해서 글쎄요.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수학이 왜 추상학문이냐라고 하면 숫자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쵸? 1이 어디 있어요? 사과가 1인가요? 썩었다고요? 그죠?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들에 대한 뭐 거니까 뭐 그래서 뭐 그게 추상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는 직선이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무리수는 직선이 나타낼 수 없어요? 나타낼 수 있죠. 무리수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실수의 정의가 뭐야? 실수의 정의? 수직선이 나타낼 수 있는 수? 그죠? 그럼 문제를 하나 낼까요? 무리수가 많을까요? 유리수가 많을까요?
무리수가 조금 더 많다고요? 똑같다고요? 너희 주워들었는데. 주어들었다고요? 쌤이 막 뭐라 하지 않아? 맞아. 아 유리수. 유리수가 많다고요? 우리수 아니었어. 무리수가 훨씬 많습니다. 무리수가 훨씬 많아요. 조금이 아니고요. 훨씬 많습니다. 무리수가 훨씬 많은 건요. 그 정도를 어떻게 수학에서 나타내냐면 과학이랑 좀 비슷해. 과학에서 분자량을 어떻게 나타내죠? 평균으로 나타내요? 분자량? 그래요? 제가 과학을 잘 못하나 보죠? 그런 거죠. 뭐 소금물이라고 치죠. 그럼 소금 분자가 보여? 안 보이잖아. 그쵸? 근데 소금물에 이쪽 소금물하고 이쪽 소금물이 달라. 뭐가 다르다고 얘기해요? 농도가 다르다고 얘기하죠. 수학에서도 농도를 따지거든요. 수학의 숫자의 개수를 농도를요. 이런 기호를 따집니다. 농도라서 n이 아니고요. 약간 찌그러진 대문자 n 같은 아이라서 노말 제로원 이게 자연수의 농도예요. RF 제로 맞아요. 네. 노말 제로원은 아닙니다. RF 제로예요. 노말 제로원은 확률에서 쓰는 용어고, 네. RF 제로가 맞습니다. RF 제로가 자연수 농도가 RF 제로죠. 유리수, 무리수는 농도가 좀 더? 유리수는 제 숫자 붙어요. 네? 저 0점 숫자 붙는. 안 알려줘. 제가 뭘 잘 안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알려줘도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죠?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을까요? 처음 말하는 걸까요? 심지어는 찾아보라고 한 것도 안 찾아보시잖아요. 그죠? 하나 예를 들까요? 분산. 이거 안 찾아봤죠? 뭐 얘기하는지도 모르죠, 지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유리수는 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고 뭐 쭉 보시면 되고, 그죠?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직선 위에 A에서 점 O로부터 떨어진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만큼 떨어져 있는 P에 대응하는 유리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죠? 피타고라스 학파는 그래서 뭐를 부정했었죠? 피타고라스 학파가 뭐를 부정한지 알아요? 뭐를 부정했을까요? 아니 지금 무리수가 없다는 걸 발견했다고 돼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학파가. 억지를 부린다고요? 그쵸?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는요. 어떻게 증명했대요? 유리수라고 놓으면 지금 모순이 된다라고 돼 있잖아. 짝수라고 놓으면. 그죠? 아니,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루트 2가 유리수인가요? 아니요. 무리수죠. 루트 2, 유리수라고요? 무리수예요. 그죠?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해봐. 어떻게 해요? 기류법. 루트 2가 유리수라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루트 2를 m분의 n으로 쓸 수 있고 이 mn은 서로소인 관계예요. 그쵸? 요게 서로소라는 기호예요. 최대 공약수가 1이야를 뜻하는 기호입니다. 제가 만든 기호 아니고요. 수학에서 쓰이는 기호예요. 그래서 이런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곱할 수 있죠. 그래서 루트 2의 m이 n이고 양변 제곱하면 2의 m 제곱은 n 제곱이죠. 그러면 n이 뭐의 배수예요? 이게 n 제곱이 2의 배수라는 기호입니다. 앞에 있는 게 약수, 뒤에 있는 게 배수예요. 그래서 n 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n도 2의 배수예요. 제곱해서 짝수인 n은 원래 짝수예요. 그것까지 증명 안 해도 되죠? 알고 계시는 거 맞죠? 그래서 짝수니까 n을 뭐라고 놓을 수 있는 거야? 2p라 놓을 수 있겠죠. 짝수니까. 그래서 집어넣으면 2m의 제곱이 4p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m의 제곱이 2p의 제곱이니까 m도 m제곱도 2의 배수네? 그죠? 이쪽에 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m도 2의 배수네. 여기서 모순입니다. 뭐가 모순이에요? 서로수라는 거에 모순이에요. 그래서 모순이 나오면 유리수라는 가정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무리수다. 이게 뭐 루트 2만 그럴까요? 루트 3, 루트 5 뭐 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증명하는지 아시겠죠? 이 증명은요. 할 줄 아셔야 돼요.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그죠? 한 2달, 석 달, 9월 이제 10월쯤 돼가지고 면접을 가셨는데 루트 3이 무리수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네 증명해봐 학생 이러면은 그죠? 그때 승진이가 앞에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더라? 뭐 이 생각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명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2학년 과정에서 제가 반드시 강조했던 건 피타고라스 증명도 많이 물어보는 증명이고요. 3학년 들어오면 이거 유리수냐 무리수냐 증명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말해주는 증명들이 이 증명이 누구 증명이라고요? 피타고라스 학파 증명이에요. 피타고라스 학파 증명. 그 다음에 유클리드 원로는 어떻게 증명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의 한 변과 대각선은 같은 단위로 측정될 수 없다를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였다. 페르마의 무한감소법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점점 내려가면 결국에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기지 말고 73쪽에 잠깐 머물러 있죠. 앞에 보세요. 루트 2가 유리수냐라는 질문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생각 안 해본 애들은요. 뭐라고 답변해요? 뭐 무리수다 라고 답변하겠죠. 그리고 무리수임을 증명해봐라 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하면 뭐 잘한 축에 속하겠죠? 맞아요? 근데 이게 누구 증명이라고요? 피타고라스 학파 증명이야. 그러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해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한 증명을 3가지를 알고 있어요. 피타고라스 증명과 유클리드 증명과 페르마의 증명을 알고 있어요. 뭘로 답변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약간 면접관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3개를 실어놨겠어? 제가 이거 얘기해도요. 이것도 답변 못한다? 제 말 이해되세요?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그죠? 페르마의 무한감소법은요. 답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면접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야. 면접이라는 게. 면접이니까 그래? 그럼 페르마의 정리 페르마의 증명법에 대해서 말해봐 학생 하면 그냥 뭐 이용하는지 빨리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 뭐 이용하는 거예요? 얘랑 똑같잖아. 유리수라 가정하고 b분의 a라고 놓고 그죠? 1 더한 다음에 뒤집어서 가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루트 b가 다시 73쪽에 보여요? 73쪽 밑에 있잖아. 루트 2를 b분의 a라고 놓쳐. 지금 페르마의 무한감소법 어떻게 되는데요? 루트 2가 유리수라 가정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b분의 a라고 놓은 거고 그죠?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이잖아요. 이건 할 줄 아시죠? 네. 그래서 b분의 a 플러스 1이 결국에는 b분의 a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이거 a 빼기 b분의 b죠? 그래서 얘가 루트 2가 b분의 a인데 얘가 바로 a 빼기 b분의 b 빼기 1이니까 얘를 b1, a1이라고 놓고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야. 그 다음에 또 내려갈 수 있어. 그럼 얘는 같아. 그래서 계속 반복돼야 돼. 불가능이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잘 아시는 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인지 아세요? 요거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무슨 방법인지 알아요? 유클리드 오세법이에요.
들어봤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유클리드 도제법이라고요. 유클리드 도제법이 뭐냐면 또 이것도 설명해야 되나? 네. 유클리드 도제법이 이겁니다. 그 7분의 3 같은 애들 있죠. 7분의 3이 뭐 1 플러스 뭐 A분의 B분의 뭐 1이야 뭐 이런 거 바꾸는 거 있죠. 이게 또 이렇게 또 가가지고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뭐 C분의 D분의 1이야 이거 바꾸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타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 문제 보신 적 있을걸요? 그 아마 중학교 2학년 그 A급 문제집인가? A급 수학 문제집에 이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거 해보려면 이거 뒤집어가지고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A급을 안 풀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유클리드 도제법이라고. 유클리드 도제법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이거 뒤집어야 되죠. 3분의 7분의 1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1 플러스 얘 어떻게 돼요? 아마 요게 이렇게 네모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1이 아니라 뭐겠어요? 2 더하기 3분의 1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뒤집어가지고 하면 뭐 2 더하기 뭐 1 더하기 뭐 C분의 D 뭐 해서 이렇게 찾으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유클리드 도제법 이거예요. 7, 3 이렇게 해가지고 3이 몇 번 들어가? 2번. 그래서 6 빼기 1 하면 원래 1에서 끝난 거거든요. 끝나서 이거를 찾는 거죠. 2를 찾는 거죠. 더 복잡한 수를 해볼까요? 뭐 이런 거죠. 복잡한 수 뭐 해볼래요? 소수인 애를 해보면 좀 좋거든요. 뭐 37분의 9 같은 거 이렇게 해보죠.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1 되는 애 찾으라는 거야. 이렇게 1 되는 애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37이랑 9랑 하면 9, 4? 이렇게 하면 너무 쉬워지는데 1? 그럼 얘가 여기 바로 4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거 말고 다른 수를 하는 게 좀 나았으려나? 하여튼 뭐 이게 유클리드 도제법입니다. 이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에 뒤집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더 통찰이 있으시려면 이걸 한번 직접 해보시면 이거 결국에 그거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수학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그 피타고라스 증명이나 유클리드 도제법, 유클리드 원론 증명이나 페르마의 무한감수법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야. 전부 다 무리수인 거 부정하고 시작해가지고 유클리드 도제법으로 뒤집든 아니면 유클리드 원론에서 이렇게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찾든, 그죠? 근데 이 자체가 이거 처음에 한 증명이 피타고라스 학파 증명인지 몰라요, 애들. 모른다고. 근데 너는 이미 알고 있잖아. 뭐만 붙이면 돼? 이름만 붙이면 돼. 그래서 뭐 그러면 피타고라스 증명 물어볼 수도 있잖아. 피타고라스 증명은 뭐 n분의 n이라고 놓고 n분의 n이 서로소고 해서 서로소인 거에 모순을 이끌어내는 증명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증명하라 그러면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면접관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래서 면접관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핵심만 딱 얘기하면 되죠. 유리수라고 가정한 다음에 뭐 n분의 n이라고 놓고 n분의 n이 서로소라고 가정하면 결과적으로 서로소라는 것의 모순을 이끌어내서 뭐 하는 증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충분하겠죠? 아니면 그거는 피타고라스 학파 증명이고 뭐 유클리드 증명도 있고, 그죠? 페르마의 무한감수법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충분하겠죠? 그 상대평가라서 그래요. 상대평가라서 이게, 그죠?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도 있잖아. 이거 답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카운팅 해가지고 몇 개 똑바로 얘기했는지 카운팅 할 수도 있죠. 그건 살짝 옛날 방식이야. 옛날에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몇 개 똑바로 대답했는지 카운팅 해가지고 아마 1차 넘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건 자꾸 연습하니까, 그죠? 자꾸 깊게 물어보는 거야. 이제 한 개를 얘기해도 피타고라스 증명 말고 뭐 다른 거 아는 거 뭐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여러분들이 이거 답변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니네 뒤에 들어온 애들한테는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 증명 혹시 누구 증명인지 아니? 모르지, 당연히. 근데 진짜 수학에 관심이 많은 애라서 그래?
그럼 피타고라스 학파 증명 말고 다른 증명 아는 거 있니? 물어봐. 그럼 답변할 수 있는 애 있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1차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만 공부하시면, 그죠? 굉장히 앞에 있을 수 있어.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 저 평소에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거 맨날 찾아보는 학생이에요라는 인상을 주면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주면 되겠어? 하나의 일단 뻔하게 물어볼 거에 대해서 증명을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 근데 피타고라스 증명은요, 책에 이미 여러 가지가 나와 있다고. 3개, 4개 나와 있다고. 그 다음에 과거 준비하는 애 중에 피타고라스 증명 2개, 3개 있는지 모르고 가는 애 없어. 있으면 걔는 떨어지겠죠. 근데 그런 거는 기본으로 준비하는 거고, 지금 루트가 유리수가 아님을 말해주는 증명, 이런 것들 있죠. 뻔히 물어보는 증명인데 누구의 증명인지 보통 생각 안 하고 하는 증명들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수학은요,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 저도 굉장히 뛰어난 정승진 증명을 해가지고 나 필즈상 받을 거야, 뭐 이런 생각 예전에 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때쯤 하는데 뭘 느꼈는 줄 알아? 뭔가 자꾸 새로운 걸 찾잖아? 그러면 수학에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았어. 제 생각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누가 했어. 정승진 증명이라고 해서 뭔가 증명을 내가 했지만 내가 찾아보지 않은 저 어디 뭐 아이슬란드의 뭐 1900년대 초에 수학자가 증명했던 거야. 뭐 이런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증명했는데 그 증명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진짜 새로운 분야에서 밝혀지는 경우 있잖아요. 새로운 분야 밝혀지면, 그래서 내가 정승진 증명을 찾았어. 아무도 이거 증명한 사람이 없어라고 하면 아무 쓸데없는 증명일 수 있습니다. 약간 두 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저보다 더, 그죠? 뛰어나실 분들이 되실 거니까 한번 증명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새로운 분야가 나타나야 새로운 증명이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요즘은 또 AI가 새로운 증명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노벨상 받으시는 분들이 다 AI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노벨 화학상, 화학자가 받은 거 아니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받은 거고, 그죠? 뭐 그런 식이니까 아마 여러분 때 아마 더 새로운 게 쏟아지면 여러분 이름을 증명에 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변혁의 시기가 기회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거 정도는 잘 체크해 놓으시면, 이 얘기 했는데 그죠? 지금 표시 아무것도 안 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또 다음 주 되면 또 그게 뭐죠? 뭐 이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 무리수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에 뭐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오일러수 2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는 초월수임을 1873년에 증명했고, 그죠? 오일러수 2잖아요. 그런데 오일러수 2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한두 군데 쓰이는 게 아니죠. 미적분 배워보시면 뒤에 가면 미적분 할 때도 EX 제곱이 굉장히 편안한 숫자잖아요. 뭐 뒤에 가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고민해 보실 수도 있긴 하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수학적 주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 평소에 그 오일러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죠? 없어요? 내신 마스터 푸는 것도 힘들어? 뭐 이해합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의 면접관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는요, 뭐 내신 마스터 뭐 안 밀리고 잘 풀었니? 뭐 이런 걸 평가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정성 뭐 어디까지 풀었니? 뭐 이런 걸 평가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했다기보다 똑같은 걸 배웠는데, 그죠?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지를 평가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요, 뭐 이렇게 제가 주어드리는 뭐 초월수, 뭐 오일러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따로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물론 시간이 없으신 건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74쪽에는 제곱근과 실수에 대해서 쭈루룩 나온다, 그죠? 그래서 무리수 실수와 수직선. 그래서 제곱근과 제곱근의 A 뭐 이런 거, 제곱근의 개수, 뭐 대소관계, 무리수 실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문제로 바로 가죠. 1번
1번부터 지금 한 10번까지 한번 풀어보실래요? 1번부터 10번까지.